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갭 상승했죠. 0.459% 상승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제 갭 상승을 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오늘 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선 그 전부터 북한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올해 말까지 그 북미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안 나오면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낸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ICM 발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난 주말까지 그 미국의 비건 대무실부 대표가 한 중국 방문을 하고서 이제 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 북한에서 진짜 ICM을 발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려가 깊습니다.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할 때마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영향 때문인지 우리나라 환율이 장 후반에 좀 상승을 해가지고 한 2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163원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외국인들은 코스피랑 선물은 아직 소포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왠지 코스닥은 매도를 했네요. 그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제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는 한 두 번 정도 갭 상승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느 정도 상승한 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 스케줄상으로 내일 특이사항으로는 그 메탈 라이프가 상장을 하는데, 메탈 라이프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 5G 통신 업체죠. RFHIC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내일 메탈 라이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라이프는 대표적으로 그 저층 세라믹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세라믹이란 걸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세라믹 하는데 세라믹이 어떤 건지 잘 몰랐잖아요. 세라믹은 정의가 광물에 열을 가해서 만든 비금속 무기 재료입니다. 그 전통 세라믹으로는 이제 흙과 같은 천연 원료를 이용한 걸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도자기, 시멘트, 유리, 뇌화물, 연마제, 이게 이제 전통 세라믹이고요. 거기서 좀 더 발전한 게 이제 첨단 세라믹인데, 첨단 세라믹은 인공 원료로 만들어진 전통 세라믹의 결점을 보완해 특수 기능을 발현시킨 소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 시멘트나 세라믹 필터, 또는 첨단 센서 및 투명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세라믹 인공관절 및 임플란트, 그다음에 우중 왕복성 세라믹 타일, 그다음에 LED 조명 및 2차 전지가 이제 첨단 세라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탈 라이프가 어떠한 적층 세라믹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질화관륨이라는 관륨과 암모니아를 약 1100도씨에 반응을 시켜서 얻어진 화물인데,
이 질화 갈륨의 특징은 그 넓은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높은 열 전도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높은 열 전도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 뭐랄까 전자제품 중에 그 CPU 있죠? 예, CPU나 램 같은 이제 그 전자 제품들 있잖아요. 이 전자 제품들이 그 기능을 거의 100% 육박할 정도로 기능을 발휘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빨리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열을 빨리 없애주는 소재를 바로 높은 열 전도도라고 합니다. 그 소재의 특징이. 그리고 또한 이 질화 갈륨은 그 고주파에서 그 동작 성능이 그 실리콘 대비 한 100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화규소의 약 3배 정도 더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질화 갈륨의 특징이 높은 열 전도율과 고주파에서도 뭐랄까 고주파나 고전력 반도체 소자로서 최적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메탈라이프가 개발한 이 질화 갈륨 소재를 가지고서 어디에다 적용시켰냐? 바로 이게 이제 RFHIC 제품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증폭기입니다. 예. 신호를 좀 더 강하고 멀리 보내는 증폭기 소재인데 이게 RFHIC의 이게 제품인데요. 이 양옆에 이제 노란색 소자 붙어 있잖아요. 그 노란색 소자가 바로 이건데 이 노란색 소자를 바로 메탈라이프에서 개발합니다. 이 노란색 소자가 바로 이 질화 갈륨으로 이제 소재로 만들었고요. 따라서 RFHIC에서 이 증폭기가 높은 열이나 그다음에 고주파 같은 반도체 소자로서의 제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질화 갈륨의 소자가 많이 필요했었겠죠. 그래서 이 RFHIC의 자회사 메탈라이프가 이 질화 갈륨을 가지고서 이 재료 반도체 특히나 이 통신 장비 업체 대표적으로 전체 매출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한마디로 통신 장비 소자죠. 소재. 이 통신 장비 소재를 만들고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군수용 장비로서도 쓰고 있습니다. 군수용 장비로도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메탈라이프의 주 고객사는 뭐 이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 회사네요. 그 군수용 장비로서도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주로 이 메탈라이프의 그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 장비 업체의 이제 생태계를 보면은 이제 5G 통신 장비 업체는 구도가 뭐 삼성전자, 화웨이, ZT 이 두 회사는 이 중국 회사죠. 예, 중국. 그다음에 노키아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5G에는 또 여러 통신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KMW는 이런 장비, 즉 이제 중계기 및 안테나를 생산하고 있고요. RFHIC는 이 중계기나 안테나에 들어가는 증폭기 소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라이프는 이 증폭기 소자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보조 재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따라서 KMW가 납품하는 회사들은 뭐 삼성전자랑 ZT, 노키아가 있고요. RFHIC는 현재로서는 화웨이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는 현재 국내에 5G 통신 장비, 그러니까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 증폭기는 현재 RFHIC는 안 쓰고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거를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추후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납품하는 5G 통신 장비에
이 RFHIC 증폭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이제 이 메탈라이프가 성장하려면 이 RFHIC가 성장해야 되고, RFH가 이제 납품하는 회사, 이 화웨이, 현재로서 화웨이죠. 화웨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화웨이랑 ZTE가 이제 중국 통신업체잖아요. 예, 중국 통신업체인데, 이제 문제는 이 중국 통신업체들이 그 미국에 좀 알게 모르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제재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또 중국은 또 유럽 연합 있죠. 유럽 연합에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유럽 연합에다가도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중국 통신업체 당분간 쓰지 말라. 그 보안, 통신 보안이죠. 통신 보안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당분간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5G 통신 업체인 화웨이랑 ZTE가 앞으로 전망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 RFHIC도 덩달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내일 상장하는 메탈라이프도 이 RFHIC의 어느 정도 영향 때문에 얼마가는 그렇게 크게 뭐랄까 성장성이 지금 불분명하죠. 예, 불분명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그 메탈라이프 공모 주식 경쟁률이 한 1330대 뭐 1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을 봐서는 메탈라이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업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 RFHC랑 확실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땐 또 모르죠. 메탈라이프가 이제 성장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이제 뭐 일부 관계자들만 알겠죠.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공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이 RFHIC가 KMW에는 납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자를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KMW랑 RFHIC가 뭐 서로 협력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 뭐 삼성전자에서 뭐 RFH랑 나중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삼성전자 뭐 안에서 이 두 제품을 뭐 조립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뭐 나중 차차 공시를 보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장하는 메탈라이프에 대해서 얼마나 유통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RFHIC가 최대 주주입니다. 메탈라이프 전체 주식의 한 40%,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네,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게 이제 3Q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이제 영업이익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그 5G 사이클이 지나갔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걸 봐서는요. 그리고 공모주에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이번 공모 주식수는 70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수가 340만 주였는데 그 중에서 70만 주가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총 340만 주 중에서 유통 가능 물량은 현재 대략 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만 주 공모한 것 중에서 80%가 기관에서 가져갔고요. 20%는 일반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확정 공모가가 13,0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13,000원에서 공모가를 띄우지 않을까. 네. 왜냐면 기관이 너무 많이 가져가가지고요.
기관의 힘으로 어느 정도 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내일 상장하는 그 메탈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들을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역시 오늘이랑 내일 아무래도 북한에서 별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ICBM 쏘면은 또 급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장 특이사항을 봤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1월 중순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때에 일반적으로 왜 오르냐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랑 그다음에 다른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 같은 그런 이제 투자 회사들이나 아니면 더 큰 전 세계에서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다 오니까요. 서로 간에 계약 체결 최근에 이제 브릿지 바이오 퓨처 테틱스인가요? 네, 거기처럼 이런 JP 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들 회사 간에도 서로 계약을 합니다. 예,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가져가서 추가로 임상을 하겠다. 아니면은 그냥 라이센스만 사가지고 너희들이 좀 추가로 임상을 해달라. 아니면 또 대규모 투자 회사에서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 큰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오늘 수급이 들어온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또 추천 종목도 수익률을 봤는데 또 호텔신라가 그래도 올라갔더라고요. 현재 한중일 정상회담 있잖아요. 이 결과도 현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또 한운시스템이라는 전기차 섹터, 또 한운시스템도 오늘 최고가를 갱신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급상승했던 IT 반도체 있잖아요. IT 반도체가 오늘 좀 조정 아닌 조정을 거쳤는데 오늘은 또 동진 세미캠이 좀 일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그널이 이제 발생돼 가지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비중의 한 일부만 수익 실현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내일 상장하는 메탈라이프 회사도 알아보고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네요.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북한에서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